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다른 새로운 세션이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데이즈, 에드, 딕, 나임, 코트니, 데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흥미로운 목표가 있는데 오래전에 이미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너희들 말이야. 그런 것 같네요. 목표물을 제대로 맞추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일단 살펴본 다음 2분 정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제 쪽에서 차트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좋습니다. 목표 비트코인 그리고 현금입니다. 비트코인의 원조 포크 중 하나이며 저희는 비트코인을 조금 거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최근 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시청자가 비트코인 캐시의 성과와 공개시장 채택을 관찰하고 설명하기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2년 동안의 비트코인 캐시의 성과를 관찰하고 차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창립자들을 위해 코트니에게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 깊이 파보자고요. 좋아요. 데이즈, 시작할래요? 주요 인물은 40이 넘은 나이 든 남성이었고 백발이 성성해 보였고 확실히 우리의 기반을 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에 연고를 둔 다양한 산업과 직업을 경험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성적인 사람이라고 느꼈고 매우 거칠고 성격이 충돌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뚱뚱하고 고정적이고 남자 같고 검게 그을리고 매우 시끄러웠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서 호감이 가는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리 스프링어 쇼를 연상케 하는 구식의 느낌이었죠. 호들러들 사이의 집단적 감정이랄까. 그들은 이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8월에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폭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립된 사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꽤 부정적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급락하는 건 처음 봐요, 데이즈. 심지어 당신도요. 그건 그냥 제가 반성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내 전부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에드워드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어요? 회사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함에 따라 여기에서와 같은 새로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층의 건물로 옮기고 매우 기업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 모든 변화를 통해 기업의 적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은 그들이 더 많은 기업적 수용과 계약을 촉진하고 심지어는 정부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자신들의 위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가 저장되고 보호받는 방식에 대해 여전히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재무부 장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이나 유럽에 인맥이 있는 은행가처럼 보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도 인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과의 관련성이 여기에 있었어요. 은행 부문의 보고 절차가 로스차일드 가문, 은행계, 전 세계 금융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30일간 불규칙한 추세를 1년 동안은 녹색 추세로 비슷한 불규칙성을 보였죠. 2년째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매우 흥미로운 회의였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보고 싶어졌어요. 정말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코트니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연락해 줄 테니 걱정 마세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비트코인을 상당한 양으로 매입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트니 역시 이와 관련된 무언가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흥미롭네요. 나중에 몇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배경에서 끌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포크된 원래 체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알게이어 씨, 지금은 당신이 진행할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된 사실은 미래에는 장애물, 또 다른 장애물, 그리고 더 많은 장애물들이 있으며 까다로운 규정들, 복잡한 코딩 문제들, 지뢰밭과 같은 방해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똑똑하지 못하며, 또 어떤 사람은 이타적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크게 약속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제 차트가 있습니다. 꽤 가파른 걸 봤어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이상해요. SV. 좋아요. 그래서 꽤 많은 비트코인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네요. 좀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임,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복잡한 기술, 네트워크 노드, 신뢰 프로토콜, 모든 것은 용량과 초당 거래량에 달려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안, 사용 편의성 등 몇 가지 익명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호들러의 감정은 수동적이고 무심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자는 사람, 4달 동안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기대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갈망이 컸습니다. 저기 제 차트를 보세요. 네, 아주 좋아요. 좀 더 긍정적이네요. 어쨌든 토큰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가지고 계신 건 알고 계셨나요? 조금요. 네, 그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암호화폐와 용량 처리 능력 측면에서 현재 가장 현실적인 사용 사례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블록 공간과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트랜잭션도 그렇고요. 훌륭해요. 좋아요, 데릭. 그리고 차세대 기술이 문제를 완화할 만큼 충분히 빨리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로고는 육각형 모양의 공과 같은 형태를 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네요. 여러 개의 대형 위성 접시가 용량을 초과하여 전송합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는 기술자의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지만 속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크 포인트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차트, 천천히 움직이는 추세, 대부분은 변동이 거의 없어요. 조금의 등락이 관찰됩니다. 이 20이 끝날 때까지 합리적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와우, 정말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좋아요. 원하신다면 차트를 간단히 보여드리거나 최종 의견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시겠어요? 네, 차트를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곳에 올려놓고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이제 일별 차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데이즈, 당신은 쉬운 분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 전에는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방금 소셜미디어를 잠깐 살펴봤어요. 소셜미디어는 끔찍하지만 제 캠핑카를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MC에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 장기적인 미래를 찾는 중인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제시된 것은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이번 회의는 투자자들과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의 잠재력을 설명하는 몇몇 흥미로운 주제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네임, 제 세션 업무 외에 제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캐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볼 때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의 원래 목적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가장 유용한 암호화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 캐시의 열렬한 팬입니다. 아주 좋아요. 대릭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는
정말 아는 것이 없어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지금 당장 소유하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 캐시를 처분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전혀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꽤 괜찮아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트니에게 분석을 의뢰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금융자산이 있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마티.